구독자 여러분, 화투 칠 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중고등학생 이상이면 고스톱을 대부분 칠 줄 알 거예요. 그런데 화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전통놀이가 아닌 일본에서 유래된 거란 것도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의 화투인 하나우다와 한국의 화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변형이 되어 왔답니다. 우선 비광을 보면 웬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죠. 일본 화투인 하나우다에서는 남학신을 신고 있는데 우리 화투에서는 가죽신을 신고 있습니다. 작지만 일본 색깔을 없애려고 한 거죠. 또 단풍과 사슴이 있는 화투 페인풍은 10월이고 오둥이 11월, 비가 12월이란 건 아시죠? 그런데요, 일본 화투에서는 비가 11월이고 오둥이 12월이에요. 모르셨죠? 화투 칠 때 치시더라도 화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화투에 대해 논문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화투에 대해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화투에 대해 아는 척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홀썸플레이스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화투는 거의 한국인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죠. 요즘 같아선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 교양 과목쯤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화투는 다른 놀이들과는 다르게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놀이죠. 손주와 할머니가 칠 수도 있고, 손주는 화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또 어디서 나왔는지 화투가 100세 시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이제는 노인정의 필수 상비물이 돼버렸어요. 화투는 화투패와 가운데 놓을 국방색 매트 하나만 있으면 인천공항과 LA공항 터미널 같은 곳만 아니라면 남들 눈총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둥그렇게 둘러 앉아 즐길 수 있어 편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서 그저 멍 때리며 TV만 보고 있는 일가 친척이나 한쪽 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장인과 사위까지 끌어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 화투입니다. 경위와 어떻든 이제 화투는 화투 없는 한국인을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의 대표 놀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화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래가 일본이라는데 794년부터 1185년에 이르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부터 유래가 시작됐다니 오래도 됐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일본이 그 옛날부터 오늘날 우리의 화투장 같은 것을 갖고 화투놀이를 하며 지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우리의 화투와 거의 유사한 하나우다, 한자로는 화찰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 유통이 된 것은 지금은 세계적인 게임 업체가 된 닌텐도가 1889년 오늘날의 디자인으로 일본의 화투, 즉 하나우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후부터였다고 해요. 원래 화투는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의 짝맞추기 놀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전통시가인 와카가 귀족들에게 중요한 교양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와카를 암기하기 위해 조개 껍데기 한 쌍을 쪼개고 그 각각의 껍데기에 와카의 한 구절을 두 개로 나누어 적어놓고 그리고는 와카의 반 구절이 적힌 수많은 조개 껍데기를 섞어 놓은 후 와카의 구절이 맞는 한 쌍의 조개 껍데기를 찾아내는 것이 화투의 유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짝맞추기 놀이가 일본의 전국시대의 서양의 카드놀이와 만나게 되고 에도막부 시대와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변형돼서 생겨난 놀이가 바로 오늘날의 화투입니다. 일본 전국시대 말기 포르투갈로부터 전해온 카드, 즉 포르투갈어로는 카르타라고 하는 서양의 카드놀이가 소개되면서 백성들이 카드놀이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중 조선과 전쟁 중인 군사들 사이에서도 그 폐해가 심해지고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597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고 1648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막부가 카드놀이 즉 카르타 놀이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엄격한 정부 정책을 피하기 위해 이제는 서양 카드 대신 서양 카드를 변형시킨 운순 카르타, 덴쇼 카르타를 제작 판매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1787년부터 1793년의 간세이 개혁 시절에도 에도막부는 강력한 카르타 금지 정책으로 아예 카르타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미 카드놀이 재미에 푹 빠진 일본인들은 스페이스, 하트,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크로바의 모양 4개와 숫자 12개로 구성된 서양 카드와 디자인이 유사한 덴쇼 카르타를 포기합니다. 대신 1년 12달에 일본 그림의 주 소재인 꽃과 새와 그리고 자연물, 즉 화조풍월의 개념을 합치고 거기에 다시 일본의 고전 시문학을 그럴듯하게 섞어서 에도막부의 카르타 금지 정책을 피하려 만든 것이
오늘날의 화투의 원조인 하나후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카르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일본인들 정말 강적이었습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화투는 지방마다 디자인이 가지각색이었는데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요코하마 하나후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점점 디자인이 통일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요코하마 하나후다는 요코하마 유곽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요코하마 하나후다는 그동안의 화투와는 달리 화투에 적혀있던 일본 전통시인 우타가 화투에서 사라져서 아예 교육적인 측면은 1도 없는 완전 오락이나 도박용 화투였습니다. 당시 요코하마 하나후다의 특징은 일본 전통시가인 우타가 없어졌지만 12달을 표시하는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직도 하나후다의 그림만으로는 화투패가 1년 중 몇 월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후다의 그림이 정착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후다의 등장으로 일본에서는 카드놀이가 다시 온 나라에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에도 막부에 이어 지속되게 카르타 금지 정책을 펴오던 메이지 정부가 1885년 갑자기 서양 카드와 하나후다 금지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유는 서양 카드 금지령에 대한 외국 공사관의 강한 항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양 카드는 원래 건전한 오락으로 도박 행위만을 금지하면 됐지 오락까지 금지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외국 공사관들의 강한 항의가 있자 메이지 정부는 깨갱되며 서양 카드와 하나후다 금지령을 해제하고 점차 모든 카르타 금지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카르타 금지령을 내린 이후 1885년에 금지령이 해지되었으니 무려 288년의 투쟁 끝에 얻은 일본 화투 하나후다의 자유화네요. 이 정도면 치게 해줘야죠.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나중 이야기지만 오늘날 일본에서는 거의 하나후다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기껏 금지령을 해제하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서양 카드와 카르타의 금지령을 해제하자 바로 이때 일본에서 전통 공예가로 유명한 야마우지 후사지로가 1889년 교토에 닌텐도 골패사를 창업하여 전통기법으로 하나후다를 제작 판매하고 닌텐도는 하나후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48장의 하나후다 그림도 아니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본인의 자연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일본 전통 고전시가인 마뇨슈를 비롯한 고킨쇼, 신고킨쇼 등이 화투도안의 개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당시 유행하던 우키요의 화풍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키요의 화풍은 19세기 중기 일본에서 흔히 외색이라고 하는 쨍한 느낌의 화풍이고 그런 화풍이 일본의 화투인 하나후다에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화투 그림도 왠지 좀 쨍한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일본의 화투인 하나후다와 한국의 화투를 얼핏 보면 쉽게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첫째, 한국의 화투에서는 오동이 11월이고 비가 12월이지만 하나후다에서는 비가 11월이고 오동이 12월입니다. 둘째, 한국 화투의 솔광, 삼광, 팔광, 오동광, 비광에 적혀있는 광이라는 글자가 하나후다에는 없습니다. 셋째, 한국 화투의 흑사리가 하나후다에는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오동의 피도 뒤집혀 있습니다. 넷째, 한국 화투의 5점 뒤에는 단책 위에 홍단, 청단이라 써있지만 하나후다에는 홍단 대신 1월에는 매우 좋다라는 뜻으로 아카요로시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3월 사쿠라에는 아름다운 요시노 산의 벚꽃이라 뜻의 미요시노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단책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하나후다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투도안에 대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죠. 자, 먼저 순서대로 1월 송악, 소나무화학이 있죠. 일본인들은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나무를 현관 옆에다 장식해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아들이기 위한 가도마츠라는 행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월 화투에 소나무가 등장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학은 동양의 10장생 중에 하나로 장수를 의미하고 학과 소나무는 대대로 일본 전통 시가에 자주 나타나는 조합입니다. 따라서 붉게 솟아오르는 일출을 배경으로 소나무에 날아든 학의 그림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의 출발을 상징합니다. 2월의 화투 그림은 매화와 꾀꼬리의 일종인 휘파람새 도안입니다. 일본에서는 2월에 매화 축제가 있고 휘파람새는 일본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새입니다. 3월은 벚꽃, 사쿠라 그림입니다. 삼광을 보면 벚꽃이 뭔가에 가려져 있는데 이건 벚꽃이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벚꽃 핀 여의도 윤중로를 거니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벚꽃놀이를 하지만 예전에 일본에서는 벚꽃을 장막으로 둘러치고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벚꽃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4월하면 흑살이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원래 4월에 도안은 등나무와 두견새였습니다. 지금도 일본 화투인 하나후다를 보면 나무줄기와 나뭇잎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등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고금집 제3권에는 이런 왁화가 있습니다. 집 앞 연못가에 등나무 꽂은 피어 물결에 일렁이는데 산두견새는 언제 날아와 울어주려나. 라는 내용이 있는데 4월 화투패의 도안이 여기서 착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투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뻗는 나무 줄기의 모습입니다. 나뭇잎의 색깔도 검은색이라 흑살이라 불리게 된 것 같은데 원래 흑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빗자루 재료로 사용하는 쌀이나무는 녹색이고 가을에 이 쌀이나무를 잘라 말리면 갈색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화투도 4월 10점 끝은 등나무처럼 그대로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뻗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혹자는 외색을 피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5월의 화투패를 우리는 흔히 초라고 하죠. 그런데 5월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하지만 음력으로 5월 5일은 한국, 중국, 일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절입니다. 지금은 단오를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단오는 시기적으로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초하의 계절로 단오절에 여인들이 치장하는 것을 단오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단오장의 첫 번째 치장이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5월 화투의 도안이 수생식물인 창포 그림입니다. 그리고 5월 화투 열정 끝에 그려있는 세워둔 나무 같은 것은 야스아시입니다. 나무 판자를 이어 물가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든 산책용 다리죠. 6월 화투패는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꼽히는 목단, 즉 모란과 나비입니다. 7월은 홍사리입니다. 만요시라는 일본의 나라시대에 편찬된 일본 최고의 고전시가 모음집에서 언급되는 식물 소재의 빈도수를 조사해보면 1등이 쌀이이고 풀, 매화, 꽃, 단풍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쌀이는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식물이고 일본의 가을 풀꽃을 대표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가에서는 보통 쌀이는 사슴이나 혹은 기러기와 조합을 이루는데 화투패에는 멧돼지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대 일본에서는 골칫거리인 멧돼지의 사냥철이 7월이었기에 멧돼지가 그려졌다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8월의 화투도안은 공산명월로 산과 보름달, 그리고 기러기 3마리 그림입니다. 일본에서 8월은 오츠키미의 계절로 오츠키미란 둥근 달을 보며 과일 같은 것을 담아두고 달에게 바치는 명절입니다. 또 8월에는 억새풀이 가을 들판에 파도처럼 일렁이고 철새인 기러기가 무리지어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가을 경치입니다. 바로 이런 일본인이 상상하는 8월 정치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화투인 하나후다의 8월 도안입니다. 한국 화투와의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후다의 8월의 도안에는 산 위에 일렁이는 억새풀이 묘사돼 있지만 한국의 화투에는 산이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억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9월의 도안에는 국화와 술잔, 그리고 감곡천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고 장수를 의미하는 꽃으로 9월 화투의 도안은 9세기경 해이안시대부터 유래된 중양절인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를 한다는 일본의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9월 화투의 10점 끝 도안을 보면 술잔이 있고 그 위에 목숨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또 그 그림에는 파란색으로 감곡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곡천은 중국 남양에 있던 하천이었는데 그 감곡천 상류에 커다란 국화가 자라고 있었고 그 국화에서 잘기 감곡천으로 떨어졌는데 하류에서 그 감곡천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수를 했다는 고사를 노래한 왁화가 있습니다. 산속 국화꽃 하류로 흐르는 냇물은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일까. 자, 이제 10월 도안은 단풍과 사슴입니다. 일본에서 10월은 전통적으로 단풍놀이 계절이고 또한 본격적인 사슴 사냥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7월 홍살이 10점 끝에 멧돼지를 그려 넣어 멧돼지 사냥처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11월 도안은 오동 그림입니다. 일본의 하나후다와 한국의 화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11월이 오동이고 12월이 비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11월이 비이고 12월이 오동입니다. 일본 하나후다에서 오동이 12월이 된 것은 오동이 일본어로 길이라 발음하고 끝이라는 의미의 말도 길이라고 발음하여 오동이 화투패의 맨 끝인 12월이 됐다고 합니다. 오동이 화투에서 각광받은 이유는 우선 오동강에 그려져 있는 닭머리 모양의 도안은 닭머리가 아니고 봉황의 머리입니다. 또 고구마 잎 모양의 잎은 고구마 잎이 아니라 오동잎으로 최고 권력자인 쇼군의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기분 좋은 화투패였겠죠. 마지막으로 12월 화투패는 할 말이 많은 도안입니다. 12월 비광의 도안은
48장의 패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있는 화투패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버드나무와 우산을 쓰고 달리는 오노 사다쿠로라는 도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노 사다쿠로는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 그 중에서도 대표적 가부키인 가나데온 주신구라에 나오는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도둑은 교육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비광의 임무를 일본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오노 노도우로 바꾸게 하였다고 합니다. 12월 비광의 도안 내용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석봉 정도 되는 서예가인 오노 노도우가 좀처럼 진전이 없는 자신의 기량에 실망하여 서예를 포기하려고 밖으로 나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우산을 쓰고 냇가를 걷다가 빗속에서 계속 미끄러지면서도 버드나무 둥지 위로 포기를 모르고 오르는 개구리를 보고 자신의 나약함을 반성하고 결국은 일본의 대서예가가 되었다는 일화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한국 화투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본 하나후다 도안에는 인물이 나막신을 신고 있지만 한국의 비광 도안에는 가죽신을 신고 있습니다. 외색을 없애려 한국에서 변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아마 제가 설명드린 화투 이야기를 시청하시고 다음에 화투를 치시면 화투가 왠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치는 고스톱도 엄연한 도박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판돈을 과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길 경우 명절날 친 고스톱으로 도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명절이라고 앉아서 화투만 치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도 해보세요. 단 정치 이야기는 빼고요.